경남의 역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엑스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유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많은 외신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국내의 주류 언론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면은 언론도 위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라내고, 청와대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또 그게 발맞추는 일부 언론들의 주변만 마치 역전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면 곧 역전이라도 할 것처럼 온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하도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는가? 정말 대통령과 재벌 기업들의 대표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훌륭한 일들을 해서 역전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잠시 한번 했습니다. 뭔가 히든 카드가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어떻게 몰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웃했던 거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라면은 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왜 그리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그건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통령실의 보고가 객관적이고 실체적이고 진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 이게 지난 1년 7개월을 지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업적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 춘향식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새만금 때도 그런 거죠. 새만금의 잼버리 행사 때도 대통령이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에 대통령이 거기 갔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간다면은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잘 돼서 대통령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이 잼버리 전체도 성공이 되도록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잼버리를 보나 또 이 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나 실무진에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는 마치 완벽한 것처럼, 마치 성공할 것처럼 이런 식의 보고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임금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럼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 경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사실 경남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엑스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봐도 부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산에 그 어디 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 엑스포가 우리 경남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막판에 정부가 워낙 새머리를 하니까 그래요, 성공해야 됩니다 하고 지지 선언도 해주고 지지 캠페인도 같이 해주고 이런 건 조금 있긴 했지만 크게 경남에 정서적으로 공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언론과 대통령이 워낙 설쳐대니 시체 말로 뭐가 되는갑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정말 119대 29라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겪으면서 이거 참 뭔가 쏘은 것 같은 느낌 있죠. 그죠? 황당하고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5,700억이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전부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다 조사해야 될 거고요. 심지어 그 PPT 자료를 만들고 대행을 하고 했던 그 업체는 또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코로나 컨텐츠가 전시할 때 협력했던 업체가 58억인가에 따서 또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조사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남은 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가덕 신공항을 빨리 하는 게 중요했어요. 가덕 신공항이 빨라지면은 우리 남부권에 중심공항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었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산 김해공항에 국제선은 뭐 포화 상태였습니다. 발 디딜 데가 없었죠. 그러나 이 국제선은 주로 동남아 위주의 4-4시간 거리까지만 다니는 국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굉장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관계없이 가덕 신공항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의 핵심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1극만으로는 안 된다.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극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는 부두라는 비교 우위의 경쟁력과 또 항공이라는 또 경쟁력이 와서 물류가 선박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인적 교류가 비행기를 통해서 미주와 구라파 장거리 노선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미칠 영향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은 엑스포와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나오면은 그 인문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덕도는요 원래 하나의 면입니다. 과거 우리 창원군의 천가면입니다. 천가라는 뜻은 하늘 천자에 더할 가자입니다. 하늘이 더해진다 그런 뜻이죠. 거의 뭐 산으로만 되어 있는 그 섬이 하늘이 어떻게 더해질 건가 생각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는 날이 있는 거죠. 하늘이 더해진다. 공항, 하늘길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덕도에는 오래전부터 이름으로 하늘길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신공항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뭐 이것을 제외하고는 엑스포가 열렸을 때 일부 관광 수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들은 있었는데요. 뭐 부산 중심의 잔치지 경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